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유시민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 또 뭐 알릴레오를 통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의 주접 떨기. 근데 유시민이 주접 떨기에 마지막 끝판왕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문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시민은 틀렸고 진중권은 옳다. 이런 겁니다. 자, 유혜영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보면요. 유시민이 자기를 말하자면은 자기가 조국을 감싸고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막 애를 썼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를 아주 나쁘게 보고 뭐 감시를 하고 미행을 하고 자기 계좌를 털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채널 A하고 또 이 이철이라는 사람의 측근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또 MBC에서 이렇게 밝힌 거하고 똑같이 윤석열 사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말하자면은 이런 각본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손석희하고 이 정신적인 증세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유시민이 손석희 닮아간다 하는데 한마디로 뭐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이 즉 윤석열 총장이 자기 죽이려고 각본을 짜가지고 한동훈이니 뭐 이동재니 다 동원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요 이 유시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MBC가 제기한 채널A 기자와 검찰 유착설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이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거다. 이러면서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검사 그리고 법조 출입기자는 같이 뒹군다. 참 말도 곱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이 특단의 조치는 뭐겠습니까? 공수처. 그 다음에 또한 특단의 조치는 뭐겠습니까? 채널A하고 TV조선을 인허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모든 것은 즉 좌파 애들이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좌파 애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갖고 짜고 만든 정말 각본, 프레임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지들이 한 일에 대해서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MBC의 보도 문제라든가 또 이철일의 측근을 통해 가지고 이동재라는 검찰 기자에게 접근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한동훈 검사가 차장검사가 MBC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공문을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공문을 보냈다고 그럽니까? 공문이 아니라 사문이겠죠. 나는 한 번도 이 BIK 말하자면 이철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 여기에다가 신라젠의 주식을 11%나 이철이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 7천억 원 사기 사건, 횡령 사건으로 들어간 아주 시대의 사기범 아닙니까? 얼굴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난 한 번도 개입한 적도 없고 내 담당 소관도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이름을 또 이렇게 거론하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문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가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울고 늘어지는 건 뭐냐? 즉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굉장히 가까운 윤석열의 측근이라는 걸 가지고 결국 그 목표는 윤석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시민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라전의 대주주인 이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2010년에 자기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이철이 국민참여당에 말하자면 의정부 지역위원장이면서 자기를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철이 정치를 그만두고서 창업을 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2014년에 강연 부탁을 해와 강연을 2시간을 했고 우리 직원 기억으로는 강연료가 70만 원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이 뭐라고 했느냐. 70만 원 개도 소도 웃을 일이다. 저는 이거 정말 진중권이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도 소도 웃을 일입니다. 자, 유시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럭저럭 알아보니까 강연료가 거의 1,000만 원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시민의 강연료가 1,000만 원대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뇌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에도 자기가 좀 꼬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강연료를 불러가지고 1,0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굉장히 빡센 강연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사회 명사들 강연료 한 5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시민한테는요, 신라젠에 투자를 할 정도로 이 대주주고 투자회사를 한 이 이철이란 사람이 유시민을 데려다가 과연 70만 원만 줬겠느냐. 이건 진짜 코미디 중에 코미디, 넌센스 중에 넌센스인 거죠. 아마도 70만 원이라는 일종의 원천 징수를 끊어주면서 언더머니를 줬을 겁니다. 즉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이 이제 이 조사한 바로는 한 2,100만 원 뭐 이런 게 이제 인출된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끊고요. 왜냐면 또 100만 원까지 이러면서 뭐 식사비 또 그러면서 2천만 원 이거 이렇게 봉투 줬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루킹이에요. 노회찬한테 준 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천, 3천씩 끊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뇌물을 빙자한 아주 합법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리고 강연료라는 명목 아래서 이런 식의 뇌물 오고 가는 일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강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글 쓰는 작가들도 오히려 요즘 책도 안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책도 요새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챙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책은요, 많은 강연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내고 진짜 이 돈, 이거는 강연료를 통해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자, 무슨 지자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도 김재동이라는 이 사람이 뭐 2천만 원씩 받았는데, 김재동 급하고 유시민 급하고 보면은 그래도 뭐 유시민은 장관도 하고 나이도 김재동보다 많고 이러면 김재동이 2천만 원을 받고 그것도 중학교에 가서도 1,500만 원씩 받았는데 유시민이 70만 원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자, 이철이란 사람이 이른바 창업을 한 그 기업에 가서 강연을 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기업 강의 참 많이 갔는데 기업 강의는 굉장히 셉니다. 왜? 기업이라는 일종의 비즈니스와 얽힌 데를 가기 때문에 기업 강의는요 굉장히 셉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해갖고 회사는 잘 나가고 빵빵한데,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7천억 원 이 사기친 혐의로 들어간 사람인데 유시민한테 70만 원 줬을까요? 절대로. 정말 진중권이가 옳은 말 했습니다. 개도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 70만 원을 받았다고 정말 우리가 개도 소도, 요즘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개, 소, 돼지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다고 100% 우리가 인정을 해줍시다. 근데 다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입금 전후가 다르다고.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막 살 빼고 막 광내고 이래가지고 진짜 털보 아저씨였던 사람이 그냥 아주 날카로운 선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시민이는 70만 원을 유시민이 입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준다 하더라도, 자, 70만 원이면 그냥 대충 해야 되는데, 강연만 대충 해야 되는데, 유시민이는 강연을 넘어서 거의 광고, 즉 신라젠이라든가, 즉 이철이 투자한 신라젠을 비롯해 가지고 BIK라는 그 회사의 일종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즉 광고, 걸어다니는 광고판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게 7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잉 봉사, 오버한 봉사를 한 거예요. 자, 유시민이가 어떤 일을 그동안 70만 원만 본인 말대로 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유시민이가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신라젠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미국의 FDA의 모든 이런 절차를 다 해갖고 이제는 뭐 상용화의 길, 이거는 멀지가 않았다.
이렇게 위험한 말까지 했어요. 이게 70만 원짜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한 700억 원짜리, 700억 원 정도의 말하자면은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주식이 그냥 막 폭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유시민이가 이렇게 쫄랑거리면서 다니면서 한 겁니다. 이게 70만 원짜리입니까, 여러분? 게다가요. 이 신라젠 기술 설명회 같은데 전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은요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일개 회사에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건 뭐 PPL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신라젠이라는 데는 뭐 이 강대환 대통령 주치 그리고 조국 달에 장학금을 준 교수 이런 사람이 다 소속된 부산대 의대하고 설립 과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종의 요람이 됐던 거예요. 크레들 즉 발명의 크레들 임상 크레들이 됐던 거예요. 임상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데 문재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쫙 있는 이 회사의 기술 설명회까지 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낯뜨거워도 못하는 엄청난 말을 해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젠이라는 것은 정권 실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쑥쑥쑥쑥 성장했고요. 그리고 정치 자금을 댔을 거다. 이런 거의 팩트에 가까운 무성한 의혹이 있는 회사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런 신라젠과 그 다음에 정권 실세들 특히 문정권 실세 그 다음에 부산대 의대 뭐 문재인 주치 거기다가 이철과 말하자면 엄청 가까운 70만 원 받고 강의를 해준다는 유시민 너무너무 냄새가 짙게 나오는 이 신라젠 게이트 이것도 아마도 문재인이 물러나고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파도 괴담만 나오는 엄청난 게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유시민은 엄청나게 이 신라젠에 대해서 띄워주면서 이철의 회사에 가서 이렇게 기념사 뭐 이런저런 강연 그냥 70만 원 받고 뛰었다고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유시민이가 지금 이제 어저께 알려 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구마구 떠드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유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것처럼 즉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검찰개혁의 희생자라서 그렇다 이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신라젠 게이트의 정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갖고 나 신라젠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말하자면은 방어의 프레임을 유시민이 이제 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 유시민의 이 게이트 이거는 유시민 게이트라고 우리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유시민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자기는 이 신라젠의 이철하고는 이 강연료 70만 원 받은 거 외에는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금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 얼굴을 내밀고 이거를 막 띄워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70만 원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뭐 차명으로 주식을 뭐 샀다든지 팔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즉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주식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그냥 신라젠 주가를 이제 폭등시키는 것처럼 확 그냥 불기둥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직전에 막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은 악소리 나서 통곡을 하고 있고 거기서 돈 세는 소리 아무래도 돈 세는 기계라도 아마도 들여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신라젠 게이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 유시민이가 물고 들어가는 이유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보호막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물이 보호색을 많이 쓰죠. 이렇게 수풀에서 이렇게 다니면 푸른색으로 막 거무튀디한 동물도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말하자면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요. 유시민의 카멜레온 말하자면 이 구차한 속사정
이게 바로 신라젠에 대한 말하자면은 윤석열을 끄집어내서 윤석열 대 유시민의 구도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달라. 좌파들이요. 나를 말하자면 방어해 달라. 이런 좌표찍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후알류님께서 활기 있는 미소와 목소리 좀 든든하다. 네, 저도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 든든합니다. 네, 헐아그네스님, 강한 부정은 긍정을 뜻한다. 네, 팀버맨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팀버맨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버맨님 늘 슈퍼챗 후원 많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다리님께서 보수 정권에 말을 하자면은 인류들을 피하다 보니까 못난이 찌질이 삼류들이 휘두르는 문가 정권 맞습니다. 네, 정원님 멤버님, 네, 자 꼴통류 문재인님께서 박종진 앵커가 보수 후보 맞나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텐데. 이 기본적으로 박종진 앵커는 제가 그동안 보면은 보수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남 광주 출신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패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이럴 때는 보수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종진 앵커가 이제 뭐 앵커의 만남인가 해갖고 이렇게 책도 쓴 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박종진 앵커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서 이 탈북자 문제라든가 또는 비교적 자기가 이렇게 대담을 한 사람이 이 좌파 쪽보다는 우파 인사들, 물론 거기에 저도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이 대담한 거를 더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싫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보수 후보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종진 앵커는 보수의 가치라든가 보수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 중간지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공천을 받아서 나갔기 때문에 박종진 앵커의 한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수의 한석이다 이렇게 보고 또 박종진 앵커가 배지를 달게 되면은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또는 보수주의, 보수의 정신 이걸 아주 머릿속에다가 확 이제 우리가 세뇌를 시키듯이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